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대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가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어지면서 자금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금난으로 좌초된 일대일로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8일 호주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의 연구자료를 인용해서 중국의 동남아 일대일로 사업이 520억 달러, 그러니까 한 70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금난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동남아시아의 24개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가운데 이를 위해서 770억 달러, 약 104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 520억 달러가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24개 프로젝트의 평균 진척도는 33분 수준이고 자금난으로 일부는 취소됐거나 일부는 규모가 매우 축소된 상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 연구소 측은 중국이 210억 달러, 한 28조 4천억 원 규모의 5개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50억 달러, 한 6조 7,600억 원 규모의 3개 프로젝트는 진행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지원한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자금이 수혜국의 정치적 불안정, 현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부족, 또 화석연료로 구동되는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선호도 감소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원래 약속했던 것과 실제로 이행한 것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사업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향후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은 일부 대형 프로젝트가 재정적 문제에 부딪혀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자 더 효율적이고 덜 위험한 소규모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해외 분석가들은 일대일로 사업의 이러한 변화를 중국의 경제 상황 악화와 차입국의 부채 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로이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동부해안철도 링크 프로젝트, 그리고 태국과 중국 간의 고속철도, 필리핀의 PNR 비콜 노선과 민다나오 철도, 그리고 미얀마의 카우쿠표 경제특구의 심해 항구 등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와 만둥 고속철도, 그리고 캄보디아의 프놈펜 공항은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중국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한 베트남의 빈탄3 및 남딘1 석탄 화력 발전소 관련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실상 이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 노력의 중요한 순간인 2021년에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자금 조달과 건설을 중단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었는데 이런 시 주석의 발언이 오히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습니다. 로이 보고서는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거나 취소된 프로젝트들을 제외한다 해도 총 620억 달러, 그러니까 83조 7,31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중국 당국이 과연 이런 자금 투입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사실 일대일로 사업은 2014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APEC 정상회의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창한 것인데 이 중동,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등을 육상 해상으로 연결한 중국 중심의 경제권 구상을 말합니다. 이미 일대일로 구상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통로로서 일대일로를 구상한 것이고 바로 이 일대일로를 범세계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미국 중심의 무역체제, 그리고 경제구조를 중국 중심으로 뒤바꾸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일대일로를 추진해 가면서 상대국을 배려하지 않는 중국만의 정치적 판단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대1로 상대국의 정치나 외교, 경제권에 대해서 중국이 직접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통로로서 1대1로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1대1로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해 4월 16일 1대1로로 인해서 많은 개발도상국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부채의 덫이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중국 정부가 빚 회수에 소극적으로 임한 탓이기도 하지만, 이런 악성 대출 급증은 중국은행의 재정 악화 등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보도해서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중국 푸단대 녹색금융개발센터의 2022년 1대1로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중국이 1대1로 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총 9,620억 달러, 한 1,299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무상대여나 저리의 국가개발 지원 사업도 아닙니다. 중국은 1대1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 고금리의 대규모 융자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인프라를 짓고 자본을 투자한 겁니다. 문제는 중국이 1대1로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세계 각국에 무려 1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사업 부실로 투자금 회수마저 어려워지면서 해당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마저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협력개발부니까 OECD는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약 150개국 중 117개 나라가 1대1로 사업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1대1로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자금을 지원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중국까지 덩달아 자금 경색의 위기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 1대1로 사업에 더 이상 투자할 자금도 말라버렸고, 여기에 덩달아 중국 내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시진핑의 최대 약점 사업인 1대1을 전면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대형 프로젝트들은 일단 중단하고 동남아 1대1로 사업 상대국의 부채 상황 등을 고려해가지고 더 효율적이고 덜 위험한 소규모 프로젝트만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1대1로 프로젝트가 엄청난 벽을 만나면서 좌초 내지는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 2022년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 우리 신문도 지난해 4월에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1대1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중국에게는 덫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 있습니다. 문제는 1대1로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는 중국이 치밀한 계획이나 이를 관장하는 전문가도 없이 대외적 홍보성 프로젝트에 더 치중하면서 자멸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빌려주는 중국은 해당국의 수익 전망이 거의 없는 프로젝트를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했고, 여기에 전 세계 경기 침체와 고물가, 금리 상승 때문에 중국의 빚을 진 나라들이 갚지 못해가지고 수백억 달러의 차관이 상황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개발 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결국 중국 돈을 받은 국가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중국 역시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문제가 있는 사업의 대출금을 회수하지도 못한 채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새 대출을 제공하기까지 하면서 중국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중국조차도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겁니다. 중국이 거액을 빌려준 파키스탄, 탄자니아, 앙골라 같은 국가들은 디폴트 선언을 한 잠비아와 비슷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거나 인프라 프로젝트를 연기하면 주요 자금 공급원인 중국개발은행, 중국진출구은행 같은 이런 국영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이 중국의 가계, 정부, 비금융사 부채가 급증하면서 중국이 외부보다 내부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1대1로에 대한 지속적 투자도 불가능해지면서 더욱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바스찬 혼, 카르멘 라인하트 등 저명 경제학자들의 국가부채 관련 연구 결과 2010년에 5%에 불과했던 중국의 해외 보실 대출액 비율이 현재 60%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이 1대1로 사업 투자금을 줄이고 전반적인 재조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예 1대1로 사업과 관련된 예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열렸던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1대1로 사업 관련 예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를 대놓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의 최대 치적이라고 말을 해왔고 지금도 중국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